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조 해석을 할 때 뼈대가 되는 중요한 개념을 배울 거예요. 바로 방합과 삼합인데요.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합은 가족의 합이고, 삼합은 사회의 합이고 능력이다. 이것 말고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이런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삼합과 방합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그 개념에 집중을 해야 적용도 가능하고 응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삼합과 방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천간과 지지를 배울 때 큰 차이점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천간은 순수하지만 그런 천간들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 지지는 복잡해졌었죠. 그렇게 계절과 시간의 개념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장간 여기하고 본기를 보시면 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철저하게 흐르고 있죠. 즉 여기하고 본기는요. 내가 어디에 있었든 땅으로 내려온 이상 지구의 질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에 왔으니까 로마법을 따르듯이 말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로마법을 따르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장간 가운데 줄이죠. 중기는요. 계절의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마치 여기하고 본기는 고향의 기억을 까맣게 잊었지만 중기만큼은 고향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그런 방합이 뭐냐? 네, 지지들끼리 만났을 때 서로 붙는 관계를 합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같은 계절끼리 모였을 때 그것을 방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방합이에요. 쉽죠? 그렇다면 방합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장간 속을 볼게요. 간목이 시작하고 을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간이 시작하고 음간이 유지하고 있네요. 아, 우리 어디서 많이 봤고 모두 알고 있던 내용이네요. 이 부분은 제 영상에서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라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여하튼 양간인 간목에서 음간인 을목으로 이어지며 서로 찰싹 붙는 현상, 이것이 바로 방합의 원리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다만 방합은 지구의 질서를 따라야 하니까 계절의 순서대로 가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맞아요. 계절과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임묘진이라는 글자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임묘진은 양력으로 2, 3, 4월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네요. 이 세 글자가 나란히 모였을 때 봄이라고 약속을 했고요. 동시에 방합도 성립됩니다. 지장간을 보면 인중 간목을 시작으로 해서 목기운이 쭉 이어지죠? 그렇게 을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원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방합의 구조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장간을 보실게요. 윗줄, 아랫줄에서 간목과 을목이 마치 깍지를 낀 듯이 꼭 잡고 있어요. 이중적으로 꽉 잡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방합이 되면 그들끼리 결속력이 아주 강해집니다. 이들의 사이를 웬만해서는 방해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윗줄, 아랫줄 어느 것 하나라도 깍지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중기의 글자들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면서 제 갈 길을 가기 위해 길길이 날뛰게 되겠죠. 그렇게 결국 결계는 쉽게 깨져버리게 됩니다. 즉, 이게 의미하는 거는요. 세 글자 중에 한 글자만 빠져도 방합은 성립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합의 구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중깍지 구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 계절도 전부 마찬가지겠죠?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이 모이면 겨울이라는 틀로 방합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합은 무엇일까요? 아까 로마법을 따르지 않는 녀석들 기억하시죠? 지장간 중기입니다. 그럼 잠시 우리가 인목 속의 병화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요. 답답하고 외로워 보여요. 왜 그럴까요? 고향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병화인데 지구로 내려왔더니
목의 세상에 갇혀 있는 셈이니까요. 나와 같은 오행인 내 고향 친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묘진 안에서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외로운 병화에게 내 고향 친구가 오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네, 병화는 그쪽으로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병화의 고향 친구가 누구인가? 맞습니다. 같은 화오행이었던 정화입니다. 우주에서는 본래가 한 몸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장간 중기에서 우리 고향 친구 정화를 한번 찾아볼까요? 임목, 오화, 술토 이 세 글자에 들어있네요. 선생님 오화에는 없는데요? 하시면 안 됩니다. 오화 왕지에는요, 가운데가 비어있다고 뻥 뚫린 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뻥 뚫린 계절은 없으니까요. 보이지만 않을 뿐 병화에서 정화로 가는 꽉 채워진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인옷을 세 글자가 모이면 전문 용어로 인옷을 삼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삼합은 결국 무엇이냐? 한 줄로 요약하면 지장간 중기들끼리의 결합인 거예요. 그런데 원리는 방합과 똑같습니다. 양간에서 음간으로 가면서 결합하는 거예요. 다만 삼합은 우주의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계절의 순서대로 가지 않을 뿐인 거죠. 인, 오, 술 각각 2월, 6월, 10월이에요. 이렇게 제각각인 계절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구조를 우리가 또 자세히 봐야 합니다. 구조는 방합과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방합의 구조는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지장간 윗줄 아랫줄에서 이중깍지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삼합은요, 중기에서만 깍지를 낄 수밖에 없죠. 중기끼리 모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삼합은 방합과는 달리 하나가 빠져도 합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만 있어도 중기의 양간과 음간이 서로 붙을 테니까 이것을 바로 반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방합은 반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삼합은 반합이 되는 이유, 이제는 아시겠죠? 원리를 이렇게 잘 알면 헷갈리지 않고 잘 보입니다. 방합에서는 반합이 된다, 안 된다, 뭐 삼합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너무 다 달라서 헷갈리셨다면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임묘진이라는 틀 속에서 병화처럼 외로워 보이는 친구 또 한 명 있죠. 진토 속의 개수. 이 개수도 우리가 한번 고향 친구를 찾아봐 줄게요. 고향 친구 오면 반갑겠죠? 임수를 지장간 중기에서 찾아봅시다. 신, 자, 진. 이 세 글자에 임수가 들어있네요. 자수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오술은 임목부터 순서대로 제가 인오술이라고 말했는데, 신자지는 왜 진, 신, 자로 적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합니다. 개수라는 것은 애초에 임수가 있어야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진토부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지인 신중의 임수가 수를 시작하면 왕지인 자수가 이어받고 묘지인 진토가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나열해서 써보면 지장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양간인 임수부터 음간인 개수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신자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목기운과 금기운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양간부터 나열을 하면 해묘미 삼합 그리고 사유축 삼합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또 응용을 해봐야겠죠. 이사주는 임묘진 방합이 성립될까요? 네, 누가 봐도 성립이 되죠. 누가 봐도 봄이고요. 누가 봐도 목기운이 아주 강한 사주가 됩니다. 지장간 속에서 이중깍지 꽉 끼고 있죠. 그들의 결속력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중기의 병화와 개수도 별 수 없어요. 봄 기운이라는 대세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방합 그 자체이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임묘지는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다. 이거 방합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방합이 되기는 되는데 깍지를 보다시피 어설프게 끼고 있다 보니까 위 사주보다는 결계가 쉽게 풀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떨까요? 임묘지는 있는데 떨어져 있네요. 결과적으로 방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비어있는 이 자리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계가 너무 쉽게 그것도 자주 풀리기 때문이에요.
방압이라는 게 애초에 봄이라는 단단한 결속력인데 이렇게 결계가 쉽게 풀려버리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자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사주는 어떻게 될까요? 목기운도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자수가 중간에서 막아버린 이상 오히려 수기운을 강하게 봐야 되는 사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목기운이 어느 정도 강하지만 주변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면밀히 봐야겠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방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우주의 질서를 따르는 삼합도 한번 응용을 해볼까요? 자, 삼합의 원리 기억하시죠? 양관과 음관이 자석처럼 붙는 원리였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사주는 해수하고 묘목이 붙어 있네요. 반합이 성립할까요? 지장간 속을 볼게요. 양간인 간목과 을목이 붙어 있죠? 네, 그러면 반합이 성립하는 겁니다. 중기에서 서로 깍지 끼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묘목하고 미토가 붙어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반합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해수하고 미토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장간 원리만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중기에서 어때요? 깍지 끼고 있죠. 네, 따라서 세 가지 경우의 수 모두 다 반합이 형성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해묘미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중기끼리 깍지를 낀 해미는 반합이 되는데요. 해묘미 삼합은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목기운이 강한 사주인 것은 맞고요. 중간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심하게 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 방합과 삼합은요, 명리학에서 사주 해석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해보면요. 지장간의 여기와 봉기는 지구의 질서를 따라서 계절의 순서대로 흘러간다. 이들 중에 같은 계절끼리 모인 합을 방합이라고 하고, 지장간의 중기만큼은 우주의 질서이기 때문에 계절의 순서대로 가지 않는다. 이 중기의 에너지들끼리, 우주 에너지들끼리 모인 합을 삼합이라고 하고, 합이 될 때 붙는 원리는 삼합이나 방합이나 모두 똑같다. 양간과 음간이 자석처럼 붙는 원리인 거고, 그러나 삼합과 방합의 구조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방합은 여기 봉기끼리 붙으니까 이중 깍지를 껴야 합이 되지만 삼합은 중기끼리만 깍지를 끼면 합이 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방합은 이중 깍지 중에 한쪽만 풀려도 중귀의 글자가 자유의 몸이 되면서 길길이 날뛰게 되니까 세 글자 모두 모여야 방합이 성립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합은 없다. 그러나 삼합은요, 두 글자만 있어도 중기에서 깍지를 끼고 있으니까 반합이 성립하더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잘 잡고 가게 되면 영어의 기본 뼈대가 생성되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치로 사주를 해석할 때 이 방합과 삼합은 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배운 개념 여러 번 복습하는 게 좋겠죠.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 삼합과 방합을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